2023년에 미국 시장 첫 달, 첫 주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연초 휴일이었고 4일 동안에 보면 첫날은 증시가 하락을 하고 둘째 날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또 어제는 다시 또 내렸다가 오늘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약 2%대 상승하고 필라델피아는 5% 가까이 폭등하다시피 했어요. 다우가 2.13% 상승해서 33,630입니다. 나스닥은 2.56% 상승해서 10,569. S&P 500 지수가 2.28% 상승 3895, 3,900 직전까지 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67% 상승했습니다. 2,636입니다. 강세로 출발을 하자마자 장 초반에 한때 다시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곧바로 회복을 해서 오후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2월 고용보고서 나왔어요.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는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는 소식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연준의 긴축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어요. 어제는 민간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호조로 증시는 되레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말이죠. 해당 지표가 나온 후에 미국의 2월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74% 수준으로 어제 62%까지 올랐거든요. 그보다 12%가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월 초에 금리 인상을 0.5%가 아니라 0.25%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 3월 회의에서도 이번에 보면 1월은 없고 2월, 3월에 있거든요. 처음 금리 인상이. 그래서 2월에 0.25%, 3월에도 0.25%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59%에서 65%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오르게 되면 현재 4.5%에서 또 5%가 되게 되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팬데믹 이전인 0.25%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도 2년물, 10년물 모두 4%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또 달러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어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3.6으로 전일 대비 1.12% 낮아졌습니다. 또 변동성 지수죠. VIX 이것도 약 6% 가까이 하락해서 21.13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2만 3천 명 증가했어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20만 명 증가를 예상했었습니다. 12월 실업률은 3.5%, 전달 수정치인 3.6%보다도 낮아졌어요. 3.5%의 실업률은 지난해 7월, 9월과 같은 수준으로 당시 이것은 1969년 이후에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는 이른바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45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1940년 이후로 보면 2021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력한 증가 속도예요.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시중 돈줄제기에 나섰는데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잡고 있어요. 5%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데 올해 실업률 전망치 4.4%.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경기 둔화를 감수해야 하는 이 연준으로서는 실업률을 적어도 4.4%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거라서 일단 연준의 강력 긴축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이 전월보다 0.3% 올라서 전달의 0.4% 상승보다 0.1% 둔화한 거예요. 작년 대비로는 4.6% 상승해서 전달의 4.8%에서 하락했어요. 이 4.6%라는 것은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3월 고점인 5.6%보다 1% 낮은 수준이에요.
오늘의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보다도 낮아진 것입니다. 임금이 덜 오르면 물가 오름세는 더 완화될 수 있어서 연준이 더 빨리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앞서 발표된 민간 고용지표에 의해서도 12월에 고용이 강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증시는 오르고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임금 상승률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잠겨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시해온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오늘 애플이 오랜만에 3.7% 급등했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애플의 아이폰 공급 우려가 과장된 감이 있다면서 주식이 너무 과매도 상태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애플의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 모건스탠리는 세계 아이폰 제조의 메카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이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면서 아이폰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많이 다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지수 급등했는데도 겨우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가 4.2%, AMD, 또 메타, 구글, 알파벳, 넷플릭스 모두 상승했어요. 오랜만에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또 미국 테크 탑 10주들, 또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날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주식시장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파월의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상승도 임금 상승도 원치 않아요. 지금 계속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있는 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3%, 2%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또 임금 상승도 원치 않는 상태예요. 누구나 직장에서 해고나 주식시장에서의 낮은 주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끈질기게 높은 이 인플레이션, 즉 모든 것의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기업들이 더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한동안 포트폴리오에 손해가 입혀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표가 임금이 오르지 않고 실업도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연준은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 집계한 미국의 12월 서비스업 업황이 31개월 만에 위축세로 전환됐습니다. ISM은 12월 서비스업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9.6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5.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에요. 전달이 기록한 56.5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오늘의 수치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그 기준선 50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시사합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 30개월 연속 확장세를 종료하고 31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의 수치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지난해 11월 제조업 PMI는 49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으로 들어선 바가 있어요. 제조업 PMI는 12월에도 48.4를 기록해서 2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서비스업 중 이 하위 지수 중에 신규 수주 지수는 45.2, 전월에 56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기업 활동 지수는 54.7로 전월에 64.7에서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ISM의 앤서니 니베스 협회장은 현 서비스업 위축 이전에 PMI는 154개월 중에서 2개월을 제외하고 확장 국면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개월은 2020년 4월, 5월 그때 완전히 폭락을 했었죠. 그때 팬데믹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데를 말하는 겁니다. 1월의 첫 주예요. 4일 동안에 보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는데 오랜만에
2%대, 필라델피아는 5%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